가난은 정말 운이 없어서 찾아오는 걸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걸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팔자야라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을 세운 이병철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습관이 만든다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도 늘 궁핍할까요? 왜 같은 환경에서 출발해도 결과는 천차만별일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정리하지 않는 습관, 배우기를 멈춘 마음, 감정으로 소비하는 패턴. 이런 것들이 쌓여 결국 가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을 멀어지게 만드는 6가지 치명적 습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것만 고쳐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배움이 깊어질수록 산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착각, 운이 없어서 가난하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그래서 가난한 거야.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 그들은 운이 좋았고 나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부 귀인 편향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불공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은 자존심이 지켜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A는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며 주어진 일만 합니다. B는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작은 개선을 시도합니다. 5년 후 A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B는 승진했습니다. A는 또 말합니다. B는 운이 좋았어.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하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책합니다. 나는 노력이 부족해. 그래서 가난한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 빈약합니다. 이들은 노력의 방향을 보지 못한 채 노력의 양만 늘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습관의 방향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입니다. 왜일까요? 성장하는 사람은 배우며 일합니다. 제자리인 사람은 익숙한 방식만 반복합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습관이 없는 노력은 물 새는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세 번째 착각,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봉 1억이 되면 부자가 될 거야. 하지만 실제로 연봉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출도 함께 늘어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옷.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늘면 생활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결국 연봉 1억을 받아도 여전히 빠듯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월 5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보다 부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달 50만 원을 저축하고 다른 사람은 매달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의 신용은 장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서에서 시작된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습관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처음 세웠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작은 상점이었지만 언제나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어질러진 마음을 낳는다는 진리를요. 사업의 신용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며 인격이 운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를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 라인 하나가 틀어지면 그 작은 흐트러짐이 한 달의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현장이 어지러우면 품질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생이 흔들린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원칙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구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을 경제적 삶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태어난 집안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월급의 몇 %를 저축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동 구매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울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왜 나는 부자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경제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회사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반면 부자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번 달 나는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병철 회장도 같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이 살겠는가? 이것을 영혼회귀라고 부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하루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오늘 반복한 습관이 평생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정리하지 않은 방이 평생 어질러진다면? 오늘 배우지 않은 하루가 평생 반복된다면? 오늘 감정으로 쓴 돈이 평생 계속된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10분 정리한 습관이 평생 계속된다면? 오늘 30분 책 읽은 시간이 평생 반복된다면? 오늘 저축한 10,000원이 평생 계속된다면?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병철 회장의 삶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는 매일 장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삼성이라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을 아모르 파티라고 부릅니다. 운명을 저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하다면 그것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방 하나를 정리하고 책 한 권을 읽고 10,000원을 저축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쌓여 운명이 바뀝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지켜본 가난을 부르는 6가지 습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제1습관, 어질러진 공간을 방치한다. 정리되지 않은 방에는 정돈된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병철 회장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어질러진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느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이 느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하라고 부릅니다. 어질러진 환경은 뇌에 계속 자극을 주어 집중을 방해합니다. 왜 정리가 불을 부르는가?
정리는 단순히 깨끗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통제의 시작입니다. 공간을 통제하는 사람이 시간을 통제하고 결국 돈을 통제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삼성상회 시절 매일 아침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비록 작은 상점이었지만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용은 깨끗한 곳에서 자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돈된 가게를 보면 신뢰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장부도 깔끔하게 관리하겠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구체적 실천법. 첫째, 10분 규칙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딱 10분만 정리하십시오. 서랍 하나, 책상 위, 싱크대 하나. 한꺼번에 전체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버리십시오. 새 옷을 사면 오래된 옷 하나를 기부하십시오. 새 책을 사면 읽은 책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물건이 쌓이지 않습니다. 셋째, 지갑과 가방을 매일 비우십시오. 영수증, 쓰레기, 불필요한 카드들. 이것들이 쌓이면 지갑이 두꺼워지고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매일 저녁 지갑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넷째, 침대를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침대 정리는 단 1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취가 하루의 톤을 결정합니다. 나는 오늘 뭔가를 해냈어. 이 느낌이 다음 행동을 이끕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리된 공간에는 평온이 머물고 평온한 마음에는 좋은 운이 머뭅니다. 제2습관 배우기를 멈춘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이병철 회장의 신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아이도 있고 배워서 뭐 해요?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멈춤 버튼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두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배움이 불을 부르는가?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배움은 가능성의 확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70대에도 반도체 기술서를 읽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반도체 산업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말이 단정하고 마음이 단단합니다. 실패해도 금방 일어서며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운이 머무는 법입니다. 구체적 실천법. 첫째, 매일 30분 독서 습관을 들이십시오. 책 한 권을 완독하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30분, 10페이지만 읽으십시오. 한 달이면 300페이지, 1년이면 12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0%에 속합니다. 둘째, 모르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검색하십시오. 뉴스에서 모르는 용어가 나왔습니까? 대화에서 처음 듣는 개념이 나왔습니까? 그 자리에서 검색하십시오. 그 3분의 검색이 1년 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다른 세대, 다른 분야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당신과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20대의 생각, 60대의 지혜, 다른 업종의 경험. 이것이 모두 배움입니다. 넷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질문하십시오. 이번에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실패를 성장으로 바꿉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몸이 불편해도 마음을 움직이면 배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제3습관 돈의 흐름을 소홀히 한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 이병철 회장의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번 달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지만 그 괜찮아가 쌓일수록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 돈 관리가 불을 부르는가? 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지갑을 대충 다루면 운도 대충 떠나갑니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에게서 신뢰를 얻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큰 거래를 성사시킨 날에도 검소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절대로 감정으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쓴 돈은 후회를 남기고 원칙으로 쓴 돈은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구체적 실천법. 첫째, 모든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거창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으십시오. 커피 5,000원, 점심 12,000원. 이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일주일만 기록해 보십시오. 어디에 돈이 새는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둘째, 스문의 시간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5만 원 이상 물건을 살 때는 스문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장바구니에 담고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다음 날이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월급의 10%를 먼저 저축하십시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10%를 저축 계좌로 옮기십시오. 남은 돈으로 생활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3개월이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당신이 놀랄 것입니다. 넷째,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십시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불편할까?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걸까? 필요는 삶을 채우지만 욕심은 지갑을 비웁니다. 돈의 흐름은 운의 흐름과 같습니다. 제사 습관 시간을 낭비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품질을 지배한다. 이병철 회장의 경영 신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지금은 기분이 안 나니까 다음에 할게. 하지만 그렇게 이룬 하루가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됩니다. 그 사이에 운도 기회도 돈도 조용히 당신을 떠납니다. 왜 시간 관리가 불을 부르는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자본이었습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공장이 돌아가기 전 현장에 나갔습니다. 작업자보다 먼저 나가 기계 소리를 듣고 하루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리는 삶은 결국 후회로 가득 찹니다. 구체적 실천법. 첫째, 매일 저녁 다음 날을 계획하십시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내일 해야 할 3가지를 적으십시오. 단 3가지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일을 아침에 하십시오. 하루 중 의지력이 가장 강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오후가 되면 피곤해지고 미루고 싶어집니다. 셋째, 5분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까? 단 5분만 하십시오. 5분 후에도 하기 싫으면 멈추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5분이 지나면 계속하게 됩니다.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넷째,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늘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운에도 늦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고 한 번 떠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오 습관 변명에 숨는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성장의 길은 멈춘다. 이병철 회장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아이도 있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 말들은 변명입니다. 두려움을 포장한 말입니다. 왜 변명이 가난을 부르는가? 변명은 스스로 운을 밀어내는 말입니다. 운은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변명하는 사람을 떠납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를 처음 세웠을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변명을 버린 순간부터 길이 열렸습니다. 구체적 실천법. 첫째, 할 수 없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물으십시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명부터 찾지 마십시오. 대신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30분이 없으면 10분만 하십시오. 10분도 없으면 5분만 하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괜찮다. 하지만 변명은 용서할 수 없다. 실패는 배움이지만 변명은 포기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변명이 생깁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조건이 안 돼. 하지만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인생을 멈추게 하고 해보자는 말은 운을 움직이게 합니다. 제육습관 손익 계산으로만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움직인다. 이병철 회장의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죠? 특히 희생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왜 계산이 가난을 부르는가? 계산으로 얻은 인연은 숫자가 바뀌면 끝나지만 진심으로 쌓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남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사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상해 시절 한 거래처가 물건값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끊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손해본다고 해서 인연을 끊으면 내일 신용을 잃는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달 후 그 거래처는 다시 일어섰고 그 신뢰는 훗날 삼성의 큰 거래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 실천법. 첫째,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경험을 하십시오.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기, 길 안내해주기, 후배에게 밥 사주기. 아무 데가 없이 해보십시오. 그 순간의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둘째, 고맙습니다를 습관화하십시오.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해준 밥, 동료의 작은 도움, 택시 기사의 친절. 감사를 잃으면 운도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넷째, 신뢰 계절을 쌓으십시오. 작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연락하고, 빌린 돈은 정확히 갚고, 한 말은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이것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는 돈보다 귀한 자산이 됩니다. 운은 냉정한 계산서에 머물지 않습니다. 운은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흐릅니다. 운과 불을 부르는 세 가지 마음. 이병철 회장이 평생 지킨 원칙이자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째는 정리하는 마음입니다. 정리된 공간에만 맑은 운이 들어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운도 함께 무너집니다. 정리하는 마음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배움은 젊음이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눈은 빛나고 말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눈과 말에서 운은 피어납니다. 셋째는 감사와 신뢰의 마음입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며 삶의 토대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운도 함께 사라집니다. 당연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정리하는 마음은 운의 길을 닫고 배우는 마음은 운의 문을 열며 감사와 신뢰의 마음은 운을 머물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돈도 사람도 그리고 복도 자연히 당신 곁으로 돌아옵니다.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하루가 빚어내는 결과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의 습관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공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약속을 지키고 신용을 쌓았습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삼성이라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방 하나를 정리하고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쌓여 1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반복한 습관이 평생 계속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당신이 오늘 선택한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기고 구독으로 다시 만날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 약속이 쌓이면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운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불러들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